네, 이제부터 시청자 여러분의 주식 고민 본격적으로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89번으로 전화 남겨주시거나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친절한 종목 상담 4989. 그럼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 만나보겠습니다. 네, 2부 첫 고민 상담의 주인공 어떤 분이실지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실까요? 인투셀이요. 네, 인투셀이요. 네, 혹시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41,000원에 15%예요. 네, 41,000원에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혹시 어떤 점이 고민이실까요? 제가 이거를 45,000원대 사가지고 42,000원대 그냥 손절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38,000원대가 오니까 좀 사도 괜찮나 싶어서 좀 여쭤보려고요. 네. 네, 신규 상장주인데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인투셀에 네. 대해서 두 분의 의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모두 다 매도 의견을 주셨어요. 네, 시청자분들, 네, 시청자님 어떤 분과 상담하고 싶으신가요? 이지은 대표님이요. 네, 이지은 대표님께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매도의 의견을 저희 둘 다 드려서 조금은 우려감이 있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매도 의견을 드리기는 했지만 지금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조정의 흐름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가격대를 먼저 제시를 해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6,000원, 35,000원 부근이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기술적으로 이때 5월 23일에 고점 부근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반등 자체가 아예 가능하진 않다라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의 의견을 드린 것은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이 가격대를 이탈했을 때 그리고 시장에 지금 워낙 좀 다양한 선택지들이 많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인투셀이라는 기업이 저도 매력적이라고는 생각하긴 하지만 요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펩티론도 어저께 하한가에 가고 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좀 빠르고 시장이 수급이 쏠리는 쪽으로의 계속 쏠림 현상이 나오게 되면은 시간이 좀 걸리고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의견을 드렸고요. 이제 이 기업은 ADC 치료제 관련돼서 지금 삼성 바이오 에피스랑 같이 ADC 치료제 개발에 대한 협력을 맺기로 했고 또 연내 임상 실험에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링커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는 한데 시청자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이거를 약간은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보면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좀 장기적으로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접근을 했었는데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나서.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판도가 달라졌잖아요. 지금 네. 제약 쪽이 아니고 또 팩트론도 또 속을 썩이고 이러니까 제약주가 영향이 있는 데다가 지금 AI 쪽으로 지금 반응이 다 그쪽으로 가니까 저도 이거를 다른 데 같았으면 요 가격대가 마땅한데 지금 네. 반응이 다른 쪽에 있어서 이거를 언제 들어가야 되나 그거를 알고 싶었었어요. 비중에 대해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확대할 생각도 있으신 거죠? 네. 만약에 내가 진짜 이 종목에 대한 이 ADC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을 무조건 보고 끌고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36,500원 정도 만약에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비중 추가에 대한 부분들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여기가 이탈되면 일단은 약간은 비중을 좀 줄여두시고 어차피 장기적으로 볼 거니까 추세 전환되는 부분들이 나왔을 때 그때 비중을 다시 한번 실어서 한번 상승을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청자님이 분위기 자체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 쪽으로 매기가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지금 주목도가 딴 쪽으로 너무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반등 속도가 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내가 이 종목 좀 더 길게 볼 거다 하면 답답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약간은 어느 정도 지지선 이탈을 한다고 한다면 비중 줄여두고 만약에 이탈 안 하고 여기서 반등 시그널이 나온다 그러면 비중 확대해서 그때는 좀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겠지만
비중 지금 15% 보유를 하고 있으셔서 똑같이 15%까지 늘리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5에서 10% 정도만 늘리시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양 NC캠에 대해서 자세한 인투셀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 만나봤습니다. 시청자분들 고민 해결되셨을까요? 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투자하시다가 또 다른 고민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전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실까요? 네, 저는 삼양 NC캠이고요. 네. 네, 1,308원에 비중은 30%입니다. 네, 삼양 NC캠 1,308원에 1,308원 매수가가 맞으실까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19,308원. 네, 19,308원이시고요. 혹시 네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0%입니다. 네, 30% 가지고 계십니다. 혹시 어떤 종목, 어떤 부분이 고민이 되실까요? 제가 회사에 대해서는 조금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자신이 있었는데, 이제 방송 보다가 계속 갈 거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계속 홀딩은 할 생각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요 2만 원 정도 되면은 지금 팔 생각도 있는데, 혹시 그 가격이 올지 아니면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네, 생각하시는 가격이 올지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의견이 현재 나뉘어졌습니다. 어떤 분께 네. 상담 받아보고 싶으실까요? 네, 일단 유창희 본부장님께 듣겠습니다. 네, 유창희 본부장님께 상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매도라 그래가지고 조금 실망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네, 사연이 좀 있어서, 예. 네, 근데 제가 매도라고 말씀드리는 게 네.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매수가가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19,000원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네. 이제 처음에 전달받았을 때 매수가하고 달라가지고 그때는 이제 매도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은 사실은 좀 더 기다려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2만 원 정도는 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은 네. 뭐 하이닉스가 저렇게 잘 가고 있고 삼성전자 네. 그렇게 못난이 삼성전자도 오늘 네. 장중에는 6만 원 한번 터치도 할 정도로 일단 네. 반도체 쪽이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러면서 반도체 네. 소재 부품 쪽으로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삼양 NC캠 역시 마찬가지로 포토레지스트라든지 관련된 매출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게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오늘 아시다시피 유리기판이 상당히 강했었던 거 아시죠? 네. 네. 근데 삼양 NC캠은 전혀 반응을 해주지 못했어요. 그러게요. 너무 네. 그 수급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회사가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 유리기판 이슈가 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회사가 유리기판 관련된 포토레지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있으면서 올라왔는데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반응이 없었다는 네. 얘기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삼양 NC캠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고 아직은 잘 또 이제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식이 많이 묶여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쉽게 못 움직였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시간과의 싸움을 갖는다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2만 원 언저리까지 어떤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사실 2만 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수익은 아니실 거예요. 그러니까 1, 2% 수익 내자고 주식하는 건 아니니까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제가 이게 요거를 관망하다가 한 주씩 늘린다는 게 1,000주씩 잘못 사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절반 정도는 한 12% 정도 손해보고 제가 손절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얘는 좀 이제 안타까워서 네. 그냥 본전이라도 오면 팔겠다 지금 그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이제 한 30% 비중이 좀 많으신 건 맞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크게 무너질 가능성은 전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네. 주식이라는 게 이제 리스크 관리도 좀 계속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마감 가격 기준으로 참 이게 한 15,600원이 이탈한다라면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전 거기를 이탈해도 충분히 다시 올라올 거라 보고 있어서
만약에 좀 내려간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말씀 듣고 그냥 홀딩하고 제 다른 쪽에서도 지금 트레이딩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믿고 홀딩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삼양 NC팀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해 주셨습니다. 또 투자하다가 고민이 생기시면 02-2000번에 498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2034 유튜브 채팅창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고민도 해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실까요? 예, 우리 기술이요. 네, 우리 기술이요. 혹시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2,360원에요. 네, 2,360원에요. 15%예요. 네,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혹시 어떤 종목,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아유, 오늘 샀는데요. 네, 어떻게 아침에 오르는 것 같더니 그냥 점점 더 빠지고, 그래서 네. 이게 뭐 원전인가 뭐라고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사셨는데 많이 주가가 밀려서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예. 네, 두 분 모두 다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혹시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보실까요? 유창희 님이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께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오늘 이거 수고하십니다. 네. 오늘 이거 사셨는데 원전주인 거를 알고 사신 거예요? 그냥 원전주라고 하니까 사신 거예요? 전에는 뭐 무슨 원전이 아니고 네. 뭐라고 했는데 잊어버렸네. 어쨌든 이제 2,360원에 매수하신 거잖아요. 예. 아침에 이제 조금 이제 원전 이슈가 이제 있으니까 매수하신 것 같은데 지금 예. 약간 떨어져 있어서 약간 뭔가 좀 어떤가 해서 연락을 주신 것 같으세요. 예, 예.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코에서 이게 참 신기하죠. 뭐 선거 전에는 전혀 말이 없다가 선거 끝나고 나서 선물을 주죠. 체코뿐이 아니라 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전투기도 계약을 좀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쌓여 있었던 계약건들이 더 남아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원전은 당장은 없지만 어떤 원전에 대한 어떤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정부가 이쪽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 기술이라는 회사는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조금 작은 기업이고 또 매출이 아직은 들쑥날쑥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테마에 의해서 주가가 변동성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원전이라는 흐름들은 다음 주까지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사실은 어저께도 원전이 강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메타라든지 이런 쪽에서 원전 관련해서 장기 계약을 맺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500원이나 2,600원 이상으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좀 대응을 좀 빨리 하실 수 있다라면 한 2,500원 정도 언저리 왔을 때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줄여놓고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떻게 상승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약간 변동성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100원 정도까지는 저는 버티셔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매수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는 일시적으로 손해는 발생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1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2,500원대까지는 혹은 그 이상은 갈 수 있는 기업이니까 조금 흐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그래도 좋은 자리에서 매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는 그걸 비트코인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우리 기술은 비트코인하고 연관성이 그렇게 높진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네. 원전 쪽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조금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리 기술에 대한 상담도 자세하게 만나봤습니다. 해결이 되셨을까요? 네, 투자하다가 또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02-2000번에 498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 문자와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고민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실까요? OCI 홀딩스요. 네, OCI 홀딩스요. 혹시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76,700원에 20%요. 네, 76,7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매수했습니다, 오늘. 네, 오늘 매수하셨다고요? 예, 예. 네, 그렇다면 어떤 점이 고민이 되실까요? 이게 뭐 신재생 에너지하고 관련돼 있어갖고, 네. 이거 그래서 좀 매수했거든요. 제가 지금 원전주는 지금 100% 수익 난 것도 있고 있는데, 네. 이것도 좀 가지 않을까 해서 매수했습니다. 네, OCI 홀딩스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데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두 분의 의견 주셨는데 혹시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보실까요? 이기은 씨요. 네, 이지은 대표님께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원전으로도 수익을 많이 내셨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OCI 홀딩스도 또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일단 네. OCI 홀딩스는 이제 실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 평가가 2분기 때 저점을 찍고 하반기 때는 좀 수익성이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평가들이 좀 줄을 이루고 있고 또 일단 미국 쪽에서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견조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밸류체인의 가격 상승 또 중국 쪽의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들도 조절이 되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이야기 나오는데 제가 OCI 홀딩스 보니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ESS 쪽에서 뭐 맞손을 잡는다라는 소식이 또 나왔더라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물론 태양광 시장에 대한 기대감, 뭐 미국에 대한 시장 기대감, 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태양광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 AI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전력에 대한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 가운데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이 좋은데 오늘 OCI 홀딩스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ESS 관련돼서 맞손을 잡는다라는 이 헤드라인 뉴스가 좀 나온 부분들 이것도 저는 시장에서 좀 잘 받아들인 것 같거든요. 일단 ESS 시장 쪽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북미 ESS 시장 잡으려고 굉장히 좀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배터리 산업 쪽이 좀 어렵다 보니 ESS LFP 배터리 쪽으로 좀 드라이브를 걸어서 사업 속도나 이런 것들을 내고 있는데 OCI 홀딩스가 여기서 ESS 배터리를 좀 받는다, 공급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결국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친환경 관련된 이런 기업들과의 협업 소식들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 잘 좀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원전주 100% 수익을 내셨으면 좀 장기적으로 보셨던 것 같기도 하신데 OCI 홀딩스도 장기 관점으로 보유를 하신 건가요? 매수를 하신 걸까요? 예, 예. 아, 장기 관점으로요? 예, 예. 저는 지금 타이밍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태양광 쪽은 하반기 때부터 더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시청자님의 성향 자체가 약간 단기 관점보다는 좀 진짜 수익 낼 수 있는 기업은 끌고 가실 수도 있는 성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OCI 홀딩스 중간중간 변동성 유발될 수 있는 약간의 매물대 구간들은 만날 수는 있겠지만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구간대에서는 약간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매물이 나오거나 차익 실현 물량 나오거나 그렇지만 상방으로 훨씬 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유하고 계신다고 했을 때 만약에 8만 5천 원대 가격대를 돌파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9만 5천 원, 10만 원대 가격대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OCI 홀딩스에 대한 상담까지 만나봤습니다. 또 주식 투자하시다가 어려운 점 생기시면 02-2000번에 498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2034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드리는 무조건 해드립니다 시간인데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직접 전화를 걸 텐데요. 전화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전문가 분들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 네, 이제 6월이 왔는데 이번 달에는 어떤 섹터 위주로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이번 달은 일단은 뭐 반도체가 좀 힘있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기는 매일경제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친절한 종목 상담 4989를 맡고 있는 유창희 본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종목이라든지 뭐 갖고 계신 종목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LNF고요. LNF요. 네네. 네. 29만 천 원에 5%입니다. LNF 29만이에요. 네, 29만 천 원이요. 이거 왜 아직도 갖고 계세요? 너무 몰려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손절을 못 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여태까지 갖고 있었는데 지금 뭐 이거를 갖다가 물타기를 해야 할지 안 그러면 그냥 아예 손절을 해야 할지 그렇긴 한데 또 그 손절을 하려고 해도 네. 금액 단위가 좀 커가지고요. 5%인데도 투자 금액이 네, 조금. 많으세요? 네네. 저는 그런데 결단은 내려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사실 뭐 저희 프로 자주 보시죠? 네네. 제가 나오는 코너 많이 보셨나요? 네, 조금 네. 봤어요. 그러면 아실 것 같은데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알고 네. 계시죠? 네네. 참,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게 네. 참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업황이라는 것도 이게 쉽게 돌아서지 않는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예를 들어서 빗대서 말씀드렸던 게 예전에 조선주였죠. 조선주가 네. 2008년, 9년은 진짜 뭐 전 세계를 씹어먹을 것 같은 모습으로 주가는 올라갔었는데 그 다음에는 진짜 고점 대비 마이너스 90%, 뭐 네. 감자에다가 유상증자 이런 거를 하면서 20년 가까이를 헤매다가 이제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물론 2차 전지가 그렇게 간다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네. 성장 모멘텀이라는 거는 많이 좀 꺾인 부분들이 좀 있죠. 그 꺾였다라는 거는 전기차 시장이 아직은 둔화가 이 둔화에서 성장으로 아직 전환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판매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판매가 많이 되려면은 배터리 가격이 지금보다 절반 가격 이하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LNF가 됐든 에코프로가 됐든 매출은 늘어나도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좋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당장 해결되기는 저 쉽진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또 다른 분들은 또 2차 전지에 대해서 상당히 뭐 이제 바닥이다, 돌아선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쉽게 바닥 나올 것 같으면 이미 돌아섰어야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손실이 큰 건 알고 있어요. 손실이 큰 건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 이걸 기다린다고 해서 지금 매수가까지 과연 빠르게 올 것인가? 오히려 저는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매도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비중을 줄이면서 지금 시장 엄청 좋잖아요. 네. 그러면 이 시장 좋은 거에 약간 대장주, 주도주에 투자를 하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실 난 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좀 이제 인정할 거 인정하면서 점진적으로 비중을 줄여 나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빠져나와야겠네요.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IRA에 대한 어떤 뭐 기대감들, 그러니까 약간 트럼프가 조금 변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 그리고 뭐 ESS 쪽으로의 어떤 성장 기대감, 뭐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LFP에 투자한다, 뭐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뭐 여기보다 지금보다 더 많이 주가가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조금씩 한 번에 매도를 못 하겠지만 매일같이 조금씩 비중을 줄여 나가신다라면 조금은 더 빠르게 이 기업하고 이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2차 전지에 다 몰려가지고 네.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손절 말고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차 그런데 전지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게 손절한다는 게 쉽진 않습니다. 네. 저도 오늘 손절한 종목이 있어요. 근데 손절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손절을 해야 될 때는 해야지 또 다른 종목으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손절 안 하면 다른 종목군들 잘 가는데
거기에 동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네네. 것들 감안하면 비중이 5%밖에 안 되지만 또 투자 금액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네. 더 줄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LNF에 대한 솔루션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전화 걸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연휴 이후에 어떤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할까요? 오늘까지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는 유입이 되었는데 어저께도 그렇고 외국인 기관 매수할 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차익 실현일 수도 있고 또 휴일이 있다 보니 현금 마련이 필요하셨는지.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기 네, 매일경제TV 종목 상담입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 상담 4989고요. 혹시 시청자님 궁금하신 종목 있으실까 봐 연락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실까요? 네, 랩지 노믹스요. 아, 랩지노믹스요. 예, 혹시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예, 예, 최근 코로나 이야기 나왔을 때 매수하신 거예요? 예, 예. 그럼 혹시 매수가랑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예, 2,870원에 20%요. 2,870원에 20%요? 20%. 예, 다행히도 시청자님 생각보다는 매수가가 엄청 높으시진 않으셔서 그래도 대응을 하실 수는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최근에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시세를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단기적으로 반짝. 그리고 나서 지금 대선 이후, 그러니까 대선 직전 그리고 대선 이후에는 다른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대만과 중국에서 코로나 엄청 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기는 했지만 우리나라까지는 막 넘어오는 분위기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약간 잠잠해진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 종목들 관련된 종목들 제가 한번 다 얼마 전에 이렇게 차트도 보고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새로운 소식은 없기는 하지만 지금 관련된 진단키트라든지 치료제 관련 주들이 최근 조정 흐름 때 거래량이 크게 동반이 되면서 조정 흐름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변동성이 크게 유발될 수 있는 종목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청자님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거죠, 이 종목. 네, 네, 이 종목 그래서 저는 손절선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뭐 비중 20% 있으시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보유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면 아직 추세 자체가 확 깨지지는 않아서 단기적으로 이슈 한번 받고 마지막 탄력 한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손절선이나 가격대를 제가 제시를 해드리면 2,500원을 이탈하고 만약에 이 종목이 흘러내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번 기다리셨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지금 시청자님이 매수가가 2,870원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 이상에서 분할 매도해서 이번에는 탄력 나올 때 저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들어갔잖아요. 탄력 나올 때 반드시 다 매도를 하시고 단기 전략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아직은 추세 자체가 관련된 종목군들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서 지지선 잡고 대응하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네.